본 영상은 정유재란 발발 전에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선조의 출전 명령을 거부하고 항명죄를 저질렀다고 알려진 핵심 근거 사료인 선조 수정실록 기록이 오류임을 밝힌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본 영상의 구성은 고강섭 교수의 1차, 2차 연구의 결과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연구 결과 내용은 2개의 참고 자료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2개의 관련 근거 모두는 고강섭 교수의 논문과 서적에서 근거를 찾았습니다. 자, 본 슬라이드는 지리적 전장 환경 비교인데요. 정유재라는 시기와 현재의 해군, 즉 1597년 당시에는 조선 수군, 현재는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왼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전라 우수영인 해남 진도 해역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이것을 당시의 판옥선의 평균 속력 약 3노트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함의 작전 속력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과거의 정유재란 시기의 이 거리, 작전 환경 거리는 현재로 비교해 본다면 부산과 필리핀 해역까지의 작전 거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당시에도 조선 수군이 부산 앞바다에 가서 싸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지리적, 그 다음에 환경적 작전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정유재란, 즉 1597년 1호를 전후한 해양 통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주요 지명, 합천 삼가현이라든지 의령이라든지 사천, 그리고 견내량, 한산도, 거제도, 가덕도, 앙골포, 다대포, 서생포, 이 지명은 1597년 1호를 전후한 조선 수군의 작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한산도에서는 삼도 수군 통제행이 있었고 이순신이 여기서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수군의 통제 권역은 한산도 서쪽, 그리고 외수군의 통제 권역은 한산도, 거제도 동쪽, 즉 울산, 서생포로부터 거제도, 앙골포, 창원 이 지역을, 이 해역을 외수군이 통제했다고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견내량, 통영과 거제 사이죠. 여기에서 실제로 조선 수군과 외수군의 종종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견내량 이쪽에서. 물론 당시에는 명나라와 일본 간의 강화가 한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큰 해전 같은 전투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수군은 외수군이 수시로 염탐하러 오는 이런 해역, 이 경계 해역이죠. 통영이나 견내령 해역 이쪽을 수시로 경계를 하면서 외수군과 작은 충돌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주제죠. 오늘의 핵심 주제인 과연 그러면 이순신의 출전 거부 근거 사료가 무엇인가? 이것은 1597년 2월 1일 선조 수정실록 기록입니다.
이 선조수정실록 기록은 이순신 사후 60여 년 후에 완성된 선조실록을 보완한 사료이죠. 자, 그러면 이 기록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핵심 첫 번째 내용은 요시라라는 이중간첩이 조선의 외수군의 정보를 수시로 물어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조정에서는 요시라가 갖다 준 정보를 종종 이순신에게 전달했습니다. 선조수정 실록에는 요시라가 전해준 내용, 즉 정보는 모월 모일, 어떤 특정된 날 특정일에 외수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니 이것을 이순신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황신이라는 관리가 한산도에 있는 이순신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이 선조수정 실록 첫 번째 기사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 내용인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순신이 선조 출전 명령을 거부했다는 근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순신은 바닷길이 험난하고 외적이 필시 복병을 설치하고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전함을 많이 출동하면 적이 알게 될 것이고 적게 출동하면 도리어 습격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마침내 거행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순신의 출전 거부 항명설에 대한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즉 대중의 인식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매체나 드라마, 기타 역사서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이순신 관련 간행물 등에는 바로 이순신 출전 거부 사료인 선조수정실록 기록을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순신의 출전 거부 항명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인식이 되어버리고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나 대중의 인식은 부당한 국왕의 출전을 거부한 장수 이순신이, 그 다음에 혹은 일각에서는 국왕의 출전 명령을 거부한 반역,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사실일까? 이순신 항명설에 대한 의문은 과거부터 간간히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실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된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이순신 항명설에 대해서 아주 젊었을 때, 제가 해군사관학교 생도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이 의문은 바로 제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첫째, 과연 군주 시대에 절대 왕권 시대에 국왕의 출전 명령을 변방의 장수가 거부할 수 있었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이순신의 거부 이유가 합리적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항명설의 근거 사료인 그 기록에 보면 대군이 출동하면 적에 노출하고 소군이 출동하면 적의 기습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결국 출전을 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연 이게 이순신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순신은, 즉 이순신의 군사 전략은 죽기를 각오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명량해전에 있었던 바로 그 내용인데요. 적의 출몰이나 침공을 앞두고 이순신은 출전을 포기하고 거부한 사례가 없습니다.
자, 13척의 전선으로 300여 척에 맞선 명량해전 사례나 죽음을 불사하고 노량해전의 사례를 보면은 도저히 이순신이 적의 침공을 앞두고 출전을 거부했다는 이 이야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의문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건 왕조실록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왜군이 침공한 후에, 즉 가토군이 침공한 후에 부산으로 육군 장수 김응서와 함께 합동작전을 전개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의문을 가지고 저는 연구를 했고 그 연구의 이 결과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자, 먼저 핵심 첫 번째 내용 검증 결과입니다. 첫째로 저의 1차 연구 결과에서는 이중간첩 요시라가 적의 침공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황신하는 관리는 적 침공 날짜 정보와 출전 명령을 이순실에게 전달한 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확인된 내용은 바로 선조실록에 기록된 당시의 이순신의 장계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결과로서 도출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1차 연구 결과 또 한 가지는 이순신이 선조에게 출전 허락을 요청한 사실을 장계에서 확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도 아쉬운 제목입니다만은 많은 이순신 전문가분들께서 이순신 장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크게 관심을 두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왜군이 침공한 후에 이순신이 육군과 합동작전을 한 내용 등을 1차 연구 결과고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구 결론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관련 근거에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1차 연구 결론은 이순신 시인의 출전 거부 근거인 선조 수정실록, 즉 1597년 2월 1일 기사를 사실로 볼 수 없다. 사실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순신의 출전 거부나 혹은 항명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은 이 참고 논문이나 그 다음에 이 관련 근거 자료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의 이제 핵심 두 번째 주제는 2차 연구 결과입니다. 1차 연구 결과에서 제가 종종 이 학술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결과에 대한 검증 또 후속 연구, 즉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차 연구를 끝낸 다음에 지속적으로 했던 연구가 이순신의 출전 거부 또는 항명설의 근거 자료, 선조수정실록 기록의 실체와 오류 연구라는 논문으로 2021년 12월 3일 제3회 민학관군 합동 세미나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한 이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유전은 발발 전후에 이순신의 작전 계획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연구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던 오리 선생, 즉 사도 도제찰사 이원익의 1995년 여강출판사에서 출판한 국역본과 한문본을 집중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오리 선생 문집 속집 제2권에 수록된 사도 도제찰사 이원익의 장계에는 보물 같은 이원익의 생생한 장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의전환 전후에 1596년 1월부터 4월까지 13건 중에 13건과 12월에 2건에서 1597년 14건 도합해서 29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보물 같은 왜군의 침공 전후 사도도 제찰사 이원익과 이순신이 거론되는 1, 2월 기간에 8건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원익의 장계 기록에, 즉 이원익이 직접 쓴 이순신에 대한 내용이 8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또 새롭게 발굴된 사료, 이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정의전환 발발 전후에 이순신의 작전 계획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국내의 이순신 연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최찰사 이원익과 이순신은 바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죠. 즉 당시의 지휘체계를 보게 되면 선조, 그다음에 이원익, 최찰사, 도원숙, 권율, 통제사, 이순신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찰사 이원익과 이순신에 관련된 상관관계의 내용은 주로 선조 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사도도 제찰사 이원익의 장계가 이순신과 연관된 그러한 상황을 재조명하면서 처음으로 이 내용이 공개된 것이죠. 자, 우선 정의전환 당시 직전에 선조는 이원익을 사도도 제찰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원익은 바로 전방으로 내려가서 경상도 성주에 독부를 세우고 육군과 혹은 수군을 바로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조정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원익은 통제사 이순신의 지휘력이 양호하다, 좋다라는 것도 보고하지만 실제로 수군의 평가에서는 굉장히 우려한 사항을 보고하게 됩니다. 가장 힘들었던 어려운 것은 뭐였냐면 연해 지역의 수군 확보, 즉 격군이라든지 사부를 못 구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 즉 수군이 문제점에 있다는 상황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수군 확보 어려운 문제는 임진왜란 초기 초토화되었던 지역의 어떤 민심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서 당시에 정의전환 발발 전에는 지방 수령들도 그렇고 지역, 즉 연해 지역의 민심이 많이 떠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원익의 장계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96년 12월 7일은 바로 정유재란 즉 발발, 왜군이 침공하기 불과 한 달여 전입니다. 이때 이원익이 전방을 시찰하면서 선조에게 보고된 내용을 보면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군 세력이 빈약하다.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도 이 지방의 이 관리들과 민심 기반이 돼서 수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자기하고 같이 순찰하고 다녔던 부채찰사 한효순을 현장에 바로 급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바로 임금에게 보고를 하고요. 또 여기에는 이순신은
수군의 형세가 좀 갖춰진 뒤에 부산으로 출전하려 한다는 중요한 이순신의 작전 계획을 포함을 시킵니다. 이 12월 7일자 장계 내용에. 자, 그 다음에 12월 26일 1596년 정유재란 일어나기 약 15일 전 장계입니다. 여기에 또 이순신의 작전 계획을 보고하게 되는데, 이순신은 가등청정, 가토죠. 가토가 바다를 건널 때 즉시 막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작전 계획을 보고를 받고 이걸 이순신에게 직접 지휘하도록 하였다라는 보고를 12월 26일 날 선조에게 올리게 되는 장계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4일, 1월 4일에는 바로 삼도 수군 이 긴급 동원 중이다. 동원령이 내렸어요. 그리고 이원익은 거제도를 점거하고 해로를 차단하겠다라는 작전 계획을 임금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결정적인 하나의 사료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은 1597년 1월 12일 이원익이 쓴 한문본 장계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정월 12일 건데요. 이것만 발췌해서 여기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은 바로 잠시 후에 국역본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오리선생 문집 속집 제2권 215쪽의 한문본을 스캔을 해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은 1월 12일 이원익이 장계를 쓴 이날은 바로 왜군이 부산에 침공했던 첫날입니다. 바로 정유재란 발발일이라는 거죠. 예. 자,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는 것이죠. 이 설명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국역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1597년 1월 12일 이원익의 장계 기록을 국역한 내용입니다. 저급에는 매번 동풍을 타고 오는데 가등청정이 만일 동남풍으로 말미암아 옛 보루에 정박한다면, 옛 보루라는 것은 울산 밑에 서생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배가 비록 거제 동쪽 항구에 있다 하더라도 해로가 가깝지 않고 바람도 거슬리므로 형세가 미칠 수 없으니, 바로 여기에 이제 빨간 글로 된 게 이순신의 작전 계획입니다. 부득이 가덕도 동쪽 바다에 나아가 정박하여 장소포에 진을 치기도 하고 다대포 앞바다에 진을 치기도 하면서 괴를 맞보와 싸운다는 것이 이순신의 생각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여기 지도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1597년 1월 12일은 이원익이 장계를 쓴 날은 바로 왜군이 부산 앞바다로 침공한 날입니다.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만 이 쓰는 날짜하고, 한산도에 있는 이순신,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거제도까지 가서만 안 되고 바로 가덕도나 다대포까지 나가야 침공해오는 적을 맞아서 싸우고 칠 수 있겠다. 이 바로 외적이 침공하는 이 시점에 가서도 이순신의 작전 계획은 명확하게 출전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더욱더 우리가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이순신의 작전 계획에 대해서 직속 상관이었던 이원익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었느냐? 당시에 이 왜군의 어떤 주둔 구역은 앙골파라든지 거제도라든지 이 구역에 실제로 상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 다대포까지 나가게 된다면 앙골포나 이 거제도에 있는 왜적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자, 이때 이순신의 답은 뭐였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순신의 어떤 전략적 사고, 그다음 전투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거사하려고 하면 형평상 몰래 다니거나 가만히 숨어 있을 수 없다. 언덕에 있는 적이 배를 타면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수 있고 언덕에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기세가 없는 것이니 형세가 외로운 적을 피할 이치가 없다. 바로 이순신은 적이 침공 직전에까지도 임전무태의 작전 계획을 이원익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원익은 이것을 장계에 있어서 국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이런 역사적 결정적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출정 거부 근거 사료였던 1597년 2월 1일 선조수정실록 기록을 소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록에는 바로 이 기록은 이순신 60년 후에 60년 이순신 사후 60년 후에 완성된 기록인 것이죠. 순신은 바닷길이 험난하고 외적이 필시 복병을 설치하고 기다릴 것이다. 전함을 많이 출동시키면 적이 알게 될 것이고 적게 출동하면 도리어 습격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마침내 거부했다. 즉 거행하지 않았다 이야기죠. 바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그림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선조수정실록 기록에는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조선수군을 많이 출동시키게 되면 즉 앙골포나 거제도에 있는 적이 알게 될 것이고 또 적게 출동시키면 앙골포나 거제도에 있었던 적들에게 오히려 습격을 받기 때문에 마침내 거의 하지 않았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변명에 가까운 기록이 선조수정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순신은 출전 관련 상황을 이원익 장계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내용을 제가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게 되면 1597년 6년 12월 7일 이건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정유재란 발발 약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이순신 출정 계획을 이원익은 확인해서 국왕에게 보고를 한 사실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월 26일 정유재란 발발약 약 15일 전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이순신의 출정 계획을 직속상관 이원익은 확인을 해서 국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침공한 그 시간하고 이원익이 직접 썼던 것은 뭐 거리적인 공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월 12일 날 당일 적침공 당일날까지도 이순신의 작전 계획은 가덕도나 다대포 전방으로 출전을 해서 맞서 싸우겠다 하는 것을 확인해서 국왕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1597년 2월 1일 이원익의 장계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때는 이미 이제 이순신이 탄핵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원익은 2월 1일 장계에서 국왕이 선조가 이순신을 탄핵한 것은 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지휘 책임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 가장 실제로 이순신의 작전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왜 이순신이 바로 직접 나가지 못했을까 하는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죠.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5년 동안에 이 줄어든 전선, 수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연안 백성이 피폐해서 징발이 매우 늦어졌다. 그 다음에 당시에는 이 겨울에는 주로 충청도와 전라와 우도 멀리서 이 파병 나온 수군들은 동절기에 복귀시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제에 머무르는 전선이 적었던 점도 하나의 큰 이유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앞에서 물론 또 이게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격군이라든지 수군 확보가 어려워서 본인이 직접 거느리고 있었던 제찰사를 이 해역, 연안 지역에 급파시켜서 서둘러 수군을 집결시키는 과정에서 적이 바로 침공해버린 그런 것을 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순신의 출전 감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원익은 이런 논조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영상의 결론을 내야 합니다. 자,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유절이라는 시기 선조 출정 명령을 받은 이순신이 출전 명령을 거부하고 마치 항명을 했다고 한 근거 사료, 바로 선조술록, 수정실록 1597년 2월 1일 기록은 사실과 완전히 상반됨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어떤 사료와 연구 결과로 제시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수백 년 그다음에 왜곡된 이순신의 출전 거부 항명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왜곡된 이순신의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약 수십 년에 걸친 이 항명설에 대한 합리적 의문, 그리고 10여 년에 걸친 어떤 연구 결과를 2021년 4월 달부터 12월까지 그걸 논문으로 작성해서 공개를 하고 발표를 하고 또는 최근에는 이순신 국내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참석한 합동 심포지움, 민학방문 심포지움에서 본 내용을 발표해서 많은 공감을 얻고 또 함께 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전파를 하고 새로운 역사관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공유를 했습니다. 아무튼 본 영상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순신의 왜곡된 역사를 새롭게 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우리가 몰랐던 이순신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가 더 확산되고 넓혀지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고 시청해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